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국어를 책임지고 있는 재영쌤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읽고 있는 거 아시죠? 함께 읽으면 보이고요. 함께 들어도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이 지문을 읽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2023년 수능 중국 유서 및 서학이 조선 실학자에게 끼친 영향과 관련된 지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문은 지문만 읽을 건 아니고요. 문제도 같이 풀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딱 문제 그 부분만 보셔도 상관없어요. 네. 자, 일단 먼저 가지문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비롯된 유서는 고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리를 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서적입니다. 자, 지금 이 유서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옛날과 지금의 서적에서 자료를 수집을 했고요. 그리고 그거를 항목별로 분류하고 정리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편찬한 책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유서는요,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가지고 배열을 했을 뿐이고요. 상호를 비교한다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유서의 특징이죠. 자, 유서는 모든 주제를 망라한 일반 유서하고요. 그리고 특정 주제를 다룬 전문 유서로 나눌 수가 있다. 자, 여기 지금 유서를 어떻게 나눴어요? 일반 유서하고 전문 유서로 나눴죠. 그리고 이제 편찬 방식은 책에 따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대체로 왕조 초기에 많은 학자를 동원을 해서 국가 주도로 대규모 유서를 편찬을 했대요. 그래서 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위엄을 가시할 수가 있었다고 하네요. 약간 좀 국가적인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식도 집성을 하고 자신들의 어떤 그 왕조의 위엄을 가시를 하기 위해서 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고려 때 중국 유서를 수용한 이후에 조선에서는 중국 유서를 활용을 하는 한편 중국 유서의 편찬 방식에 따라서 필요에 맞게 유서를 편찬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유서는 대체로 국가보다는 개인이 소규모로 편찬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리고 목적에 따른 특정 주제의 전문 유서가 집중적으로 편찬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조선의 유서의 특징이죠. 개인이 하는 경우가 많았고 전문 유서에 집중이 되어 있다. 그리고 이제 전문 유서 가운데 편찬자가 미상인 유서가 좀 많았는데요. 대체로 간행을 염두에 두지 않고 기존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고 기록을 해서 시문을 창작한다든지 과거 시험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서를 활용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개인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 같은 유서 편찬 경향이 지속되는 가운데 17세기부터는 실학의 학풍이 하나의 조류를 형성을 하면서 유서 편찬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 실학자들의 유서는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고요. 그리고 편찬 의도를 지식의 제공과 확산에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단순 정리를 넘어서 지식을 재분류를 해가지고요. 범주화하고 평가를 더하는 등 저술의 성격을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실학자들의 유서는 좀 달랐다고 해요. 이 현실 개혁의 뜻도 담겨 있고 그리고 지식을 제공하고 확산에 이제 편찬의 의도를 두고 이 단순하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좀 재분류하고 범주화하고 평가까지 자, 그래서 이 저술의 성격까지 담은 거죠. 이 독서하고 견문을 통해서 주자학에서 중시되지 않았던 지식을 집적을 했고요. 그리고 증거를 세워서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이에 대한 의견 등 안설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자, 여기 지금 보면 안설이라고 하는 말 나오죠. 자, 이 안설은 증거를 세워서 이론적으로 밝히는 고증과 자, 이거에 대한 의견을 말하는 겁니다. 이 주자학의 지식을 이어받는 한편 주자학이 아닌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유연성과 개방성을 보였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유연하고 되게 개방적인 성격의 책을 썼다고 합니다. 광범위하게 정리한 지식을 식자층이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객관적인 사실 탐구를 중시를 해서 박물학과 자연과학에 관심을 기울였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박물학, 자연과학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편찬한 유서가 주자학의 관념적인 사유에 국한되지 않고 새로운 지식의 축적과 확산을 촉진한 것은 지식의 역사에서 적지 않은 의미를 지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 가의 마지막 이쪽 문단 있죠. 왜 보시면은 이 실학자들의 어떤 유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로 가볼까요? 자, 나는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소개한 서양의 학문, 곧 서학은 조선 후기 유서의 직접 자원 중 하나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후기의 이제 유서들이 이 서학의 책들을 바탕으로 해서 유서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조선 후기 실학자들 가운데 자, 이 이수광, 이익, 이규경 같은 사람들이 편찬한 백과 전서식 유서는 죄송합니다. 주자학의 직접 영역 내에서 서학의 지식을 어떻게 수용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백과 전서식 유서라고 되어 있죠. 자, 일단 먼저 이 17세기 이수광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수광 같은 경우에는요, 주자학뿐만 아니라 다른 학문에 대해서도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주자학에 기초하여 도덕에 관한 학문과 경전에 관한 학문 등이 주류였던 당시 상황에서 그는 지봉유서를 통해서 자, 이 사람이 쓴 책입니다. 당대 조선의 지식을 망라하여 항목화하고 자신의 견해를 덧붙였을 뿐만 아니라 사신의 일원으로 중국에서 접한 서양 관련 지식을 객관적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성수양에 절실하지 않았을 뿐더러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뭔가 순수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런 일부 주자학의 비판이 있었긴 하지만 자,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큰 시간 차이 없이 주변에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비판을 받긴 했어요. 그래서 뭔가 주자학이 아닌 게 막 섞여가지고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그가 소개한 서양 관련 지식은 중국과 그 큰 시간 차이 없이 아주 널리 알리는데 도움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18세기 이익. 자, 이 이익은 서학 지식 자체를 성어사설이라고 하는 표제어로 삼았고요. 기존의 학설을 정당화하거나 배제하는 근거로 서학을 수용하는 등 서학을 직접 자원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서학의 세부 내용을 다른 분야로 확대를 해서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고 소개를 했습니다. 서학의 해부학과 생리학을 그 자체로 수용하지 않았고요. 주자학 심선론의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하는 등 이 지식의 범주를 바꾸어서 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학의 수학을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서학을 되게 직접 자원으로 활용을 한 이익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자, 그래서 이거를 뭐 다른 분야에 확대를 해서 상호 참조하는 방식으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또 받아들이진 않았어요. 이 서학을.
그 주자학의 심성론의 어떤 하위 이론으로 재분류해서 이렇게 바꾸어서 수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서학의 수학을 또 이제 주사학의 지식 영역 그 영역 안에서 또 재구성하기도 하고요. 예. 자, 그리고 19세기에는 이규경이라고 하시는 분이 오주연 문장 전상고를 편찬을 했는데요. 자, 이 편찬을 하면서 서학을 되게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호사설의 분류 체계를 적용을 하였고요. 이익과 마찬가지로 서학의 천문학, 우주론 등의 내용을 수록을 했습니다. 그가 주로 유서의 직접 자원으로 활용한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은 서학을 소화를 해서 중국의 학문과 절충한 것이었고, 서학이 가지는 진보성의 토대가 중국이라고 하는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반영을 한 것이었습니다. 자, 이 서학이 가지는 이 진보성의 토대가 어디를 지금 밑바탕으로 하고 있다고요? 중국이라고 하는 서학을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 가져온 거다. 그거를 이제 원류서를 반영을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에 따라서 이 규경은 이 책들에 담긴 중국화한 서학 지식과 서학 중국 원류서를 받아들였고요. 문명의 척도로 여겨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았어요. 자, 이 그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서학 수용의 이질감과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듯이 이 규경은 중국의 서학 연구서들을 활용을 해서 이런 매개적인 방식으로 서학을 수용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문을 읽어봤고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자, 가하고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1번 가는 유서의 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예, 그쵸. 전문 유서, 그 다음에 일반 유서 이렇게 분류를 했었는데요. 야이는 맞죠. 자, 나는 유서의 분류 기준과 적절성 여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유서의 개념하고 유용성을 소개를 했고요. 예. 자, 나는 국가별 유서의 편찬 과정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3번 가는 유서의 기원에 대한 다양한 학설을 검토했다. 학설 안 나왔어요. 그죠? 자, 그리고 나는 유서 편찬자들의 견해 차이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자, 4번 가는 유서의 특성하고 의의를 설명하였고, 나는 유서 편찬에서 특정 학문의 수용 양상을 시기별로 소개를 했죠. 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래서 유서의 특징 설명하고 의의. 아까 이제 뭐 첫 번째 문단만 하더라도 이 중국에서 이 유서를 편찬해서 간행을 하면서 이전까지의 지식을 집성하고 왕조의 어떤 위험을 가시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의 같은 거 설명을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나에서도 17세기, 18세기, 19세기 그래서 시기별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5번도 보시면 유서에 대한 평가가 시대별로 달라진 원인 분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의 특징을 제시를 했다. 자, 역사적으로 대표적인 유서들을 설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자, 하긴 했는데요. 특성도 설명한 것 같죠. 자, 이거는 이제 맞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자,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었죠. 자, 답은요. 5번입니다. 자, 5번을 보시면은 중국에서 주로 서적에서 발췌한 내용을 비교하고 해석을 덧붙여서 유사를 편찬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비교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죠? 비교하고 해석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 A 부분을 보시면은 상호 비교를 하거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서적에서 필요한 부분을 뽑아서 배열을 한 거는 맞는데요. 상호 비교하거나 편찬자의 해석을 가하지 않은 게 유서의 특징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5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번을 볼까요? 자, 6번은 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아까 이제 가에 대한 이해가 뭘까요? 가가 뭐였습니까?
실학자들의 유서죠. 자, 그래서 실학자들의 유서를 바탕으로 해서 자, 우리 이제 기억하고 니은을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기억은 아까 뭐였냐면요. 성호사설이고요. 그리고 니은은 오지연 문장 전상고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 실학자들의 실학자들의 이제 유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두 개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번에 보시면은 지식의 제공이라고 하는 가의 편찬 의도는 자, 기억에서 지식을 심화하고 확장해서 소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식을 재분류해서 번조한 가해 방식은 기억에서 해부학하고 생리학을 주자학 심성론의 하위 이론으로 수용한 것에서 나타났죠. 자, 그리고 3번에서 평가를 더하는 서술로서 가해 성격은 니은에서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자, 얘가 틀렸죠. 자, 이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자,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예, 서학을 매개적인 어떤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서학을 수용을 한 거거든요. 예, 중국 학문의 진보성을 확인하고자 서학을 활용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4번 사실 탐구를 중시하며 자연과학에 대해서 드러난 가해 관심은 니은에서 천문학과 우주론의 내용을 수록한 것에서 나타났습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새로운 지식을 수용하는 가의 유연성과 개방성은 기억하고 니은을 보시면 이 서학을 이 직접 자원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나타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7번도 보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자, 나를 반박하기 위한 이수광의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 돼 있어요. 자, 이게 나는 뭐냐면 주자학이 아닌 것이 뒤섞여서 순수하지 않다라고 하는 일부 주자학의 비판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수광이 뭐라고 했을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했을까요? 2번입니다. 자, 주자학에 매몰되어서 서학의 여러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것은 널리 배우고 익히는 삶의 바른 방법이 아닐 거다. 그죠? 예, 왜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서학을 받아들인 것 자체가 그 직접 자원으로 사용한 것 자체가 지식을 확장하고 조금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자, 그런데 나의 학자들은 어때요? 뭔가 순수하지 않아. 이건 주자학이 아니야. 순수하지 않다라고 지금 비판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이수광은 이렇게 주자학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된다. 예, 그래서 매몰되어서 이 세상의 어떤 이치를 연구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널리 배우고 익히는 삶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8번인데요. 자, 8번은 가하고 나를 읽은 학생이 보기에 임원 경제지에 대해서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자, 보기를 봅시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는 19세기까지 조선과 중국 서적들에서 향촌 관련 부분을 발췌하고 분류하고 고증한 유서입니다. 중국을 위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명시한 이 유서에는 향촌 사대부들의 이상적인 삶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향촌 구성원 전체의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렸고 향촌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이 집성되어 있습니다. 주자학을 기반으로 실학과 실증과 실용의 자세를 견지했던 서유구의 입장, 그리고 서학 중국 원류설, 그 다음에 중국과 비교한 조선의 현실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안서를 부기했고요. 자, 제한적으로 색인을 넣어서 검색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 설명이 보시면 맞아요. 자, 1번에 보면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었죠. 자, 그래서 현실 개혁의 뜻을 담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현실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죠? 예, 삶의 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실려 있었다라고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2번 증거를 제시하여 이론적으로 밝히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던 가해 실학자들의 유서와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고증과
의견이 좀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3번. 당대 지식을 망라하고 서양 관련 지식을 소개하고자 한 나의 지복 유설에 비해서 특정한 주제를 중심으로 편찬되는 전문 유서의 성격이 굉장히 두드러지죠. 그죠? 자, 이것도 맞습니다. 예, 여기 보면 국가를 위한다는 목적의식을 명시되어 있죠. 예, 약간 특정한 주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번에 기존 학설의 정당화 내지 배제에 관심을 두었던 나의 성호 사설에 비해서 향촌 사회 구성원의 삶에 필요한 실용적인 지식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리고 5번이 틀렸습니다. 자, 5번을 보시면 중국을 문명의 척도로 받아들였던 나의 오주연 문장 전상고와 다르게 중국 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다. 자, 여기서 바로 틀렸죠. 중국 관념에 구애를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가 나에서 읽어보시면은 대체적으로 다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 게, 아, 중국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하는 게 느껴졌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마지막 그 이규경의 말에서도 기존의 중화관념에서 탈피하지 않으면서도 라고 되어 있었고요. 이 얘기에서도 보면은 이 주자학의 지식 영역 안에서 재구성을 했어요. 예, 이 주자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화관념에 구애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9번. 자, 이거 바꿔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거. 이거 제일 먼저 풀어도 되는 문제였거든요. 자, 일단 답은 2번입니다. 계몽하는 이라 돼 있는데 여기가 이 그 B가 이어받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어받음은 뭡니까? 계승하다라고 하는 걸로 바꾸는 게 적절하겠죠. 계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지식의 수준이 낮거나 인습에 젖은 사람을 가르쳐서 깨우치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계승한다라고 하는 말로 바꿔주시면 더 맞겠죠. 계몽하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약간 맞지 않은 바꿔쓰기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문을 좀 읽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 지문은 이제 가하고 나로 좀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지문의 길이가 좀 꽤 깁니다. 자, 긴데 안에 이제 정보도 좀 많긴 많지만 이때까지 뭐 나왔던 수능 이런 지문들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어렵지 않은 지문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봤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달에는 계속 비문학을 한번 읽어보겠노라고 하는 다짐으로 계속 읽어보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저의 노력이 보인다라고 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자아자 화이팅!